안녕하세요. 이곳은 시간 속에 남겨진 영화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 저의 작은 생각을 덧붙여 조용히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과 영화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나만의 이야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전 제 기억 속에 남겨진 한 편의 영화를 당신에게 건네려 합니다. 어릴 적 보았던 영화를 중년이 되어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지독한 사랑이라 믿었던 장면이 이제는 한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잔인한 폭력으로 읽히기도 하지요. 오늘은 배우 장진영과 김승우의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통해 다정함이라는 가면을 쓴 비겁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의 관계가 어쩌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칼을 들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당시의 저에게는 지독하지만 순수한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왜 나는 저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할까? 한 번쯤 저토록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어도 그저 가끔 자신을 만나주기만 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그 모습은 헌신인가? 정말 사랑하면 저런가? 라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다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팠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비겁했고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그녀와 가장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면서도 자신의 삶을 함께할 사람으로는 전혀 다른 부류의 여자를 선택했으니까요. 그가 선택한 여자는 연하처럼 천박한 유흥가에 몸담지 않은 여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여자.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이면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무해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을 여자,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여자, 세상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정숙한 여자.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순수함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건넨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는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과 버려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희망뿐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영우는 말합니다. 나는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그는 연하에게 다정함이라는 마취제를 주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소유로서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 곁에 붙잡아두려는 이기적인 욕망인 거지요. 영혼의 다정함은 연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외로울 때마다 꺼내어 쓸 수 있는 위안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폭력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연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영은의과의 모든 관계를 그의 부인에게 폭로합니다. 그 순간 조용히 유지되던 균형은 무너져 버립니다. 영훈이 지켜왔던 이중의 삶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화는 그 이후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영훈은 돌아오고 연하는 말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영훈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연하의 입가에는 아주 찰나의 미소가 스칩니다. 그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그가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앞서는 지독한 중독.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떠날 용기도 남을 용기도 없었던 남자가 만들어낸 잔인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그의 분노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명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중성이 들켜버린 순간 그의 분노는 사랑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진 데 대한 공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신혼여행을 떠난 영훈에게 연하가 전화를 걸어 내뱉던 그 지독한 말입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둘이 대화는 하지 말고 그냥 밤새도록 계속 관계만 가지라는 말. 이게 뭔 소리지? 너 그러고 있는 거 싫어? 라고 말도 못하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한 그 장면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연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정서적 점령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몸은 섞을지언정 대화는 하지 마라. 너의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신혼여행지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조차 그의 정서만큼은 자신이 통제하겠다는 그 소리침. 몸은 그곳에 있어도 사랑만큼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붙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영훈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하의 삶을 천천히 말려 죽였습니다. 진정으로 다정했다면 그녀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아파도 떠났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가장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겁한 다정함의 정체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릴 적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화려하고 파격적인 이름에 눈이 멀어 그 속의 숨은 비겁함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눈에 비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연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도 엄연히 갑과 을이 존재하며 누군가의 다정함은 때로 상대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비겁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비겁함이 용서되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뜨거운 포옹보다 차가운 작별이 나를 지키고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청춘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지독한 가불의 연애담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인간이 가진 가장 밑바닥의 비겁함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민낯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한 편의 영화에 대한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